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문 원격 수업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지난 3강 때와 마찬가지 요령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영상을 보다가 선생님이 얘기하면 링크되어 있는 제 4강에 활용할 유튜브 영상을 보면 됩니다. 역시 무한도전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메뉴에 있는 내가 알고 싶은 한자어 과제로 두 단어 찾는 거 있죠. 메모를 해두었다가 두 단어 찾아주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4강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면 또 이번에도 설민석 선생님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독도와 관련된 거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를 다 봤는데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라를 지키는 것은 백성, 곧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 라는 유재석의 말과 설민석 선생님의 말,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지만 온 국민이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은 단결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에 보이는 강의의 세부 주제는 그러면 뭡니까? 독도와 안녕복이죠. 일본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공연 영상은 수업 마치고 휴식하면서 마지막에 좀 더 봐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수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함께 익히기 1번입니다. 첫 번째 성어는 아까 영상에서 안영복 선생님이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장면이 나왔을 때 옆에 학습지 옆에 딘딘 사진 캡처해 놓은 거, 그런데 사람들이 모자라서 몇 글자 끌려. 자, 이게 적반하장, 두 글자 두 글자가 아니라 원래 사자성어죠. 네 글자로 된 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한자를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첫 번째 한자 적, 반, 하, 적반하장입니다. 그래서 예시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분수가 있지. 분수를 알아야지 이 말이죠. 이런 답답한 경우를 봤나.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도의로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자의 뜻을 적어 봅시다. 첫 번째 한자는 도둑, 도둑적. 두 번째 한자는 돌이킬, 반. 자, 돌이킬 반자는 밑에도 있죠. 밑에 뜻을 한번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라고 돼 있고 돌이키다, 반대로, 거꾸로 다 됩니다. 예시 한자를 한번 볼게요. 반대, 위반, 반감, 반성, 반복, 다 반대로, 거꾸로, 돌이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한자 씁니다. 멜, 멜하. 여기서 멜이라는 메다는 메다가 있고 메다가 있죠. 그러면 앞에 메다, 지금 이 메다는 뭡니까? 어깨에 가방을 맨다. 뭐 이런 의미로 짐을 맨다 할 때 메다고, 뒤에 메다는 뭡니까? 꽁꽁 묶는다. 묶는다는 의미의 메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자는 이게 지팡이도 되고, 지팡이 아니면 몽둥이, 장자입니다. 장. 자, 그러면 음을 한번 표시를 다시 해볼까요? 적, 반, 하, 장, 적반하장.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풀이해 봅시다. 겉뜻. 한자 그대로 풀이하는 거. 도둑, 돌이키다, 매다, 지팡이. 순서를 한번 적어보면 도둑이 자, 한자 위에 쓰고 있습니다. 도둑이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도둑이 다시 도둑이 도리어. 도리어라고 풀이해도 됩니다. 맨다. 서술어는 뒤에 풀이하니까 지팡이 아니면 몽둥이겠죠. 여기서는 몽둥이를 매더라.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메어 들고 주인을 때리려고 한다는 거죠. 자, 도둑질을 하다가 주인한테 들켰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아니면 도망을 가야 하는데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왜 나를 발견한 거야?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왜 네가 문제를 놔서 훔치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빈칸을 채워봅시다. 겉뜻. 도둑이 자, 글자를 좀 가늘게 쓸게요. 자,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곧 자, 속뜻입니다. 이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 뭐 꾸짖는다, 욕을 한다 이런 표현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전은 한 가지 의미로만 풀이하지 않습니다. 사전마다 다르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뜻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 이걸 다시 풀이하면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란다, 탓한다 다 됩니다. 여러분 탓한다, 나무란다, 꾸짖는다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욕을 한다 됐죠? 자, 그러면 사진 밑에 한번 보세요. 적반하장이란 말과 비슷하게 쓰일 수 있는 성어입니다. 아, 종이 치네요. 자, 사진 밑에 계속 보면 첫 번째 단어는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주객전도. 손님하고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주가 주인이겠죠. 손님, 주인과 그 다음 객, 손님, 주인. 자, 주인과 손님의 입장이 서로 바뀜. 그러면 일에 먼저 할 것, 뒤에 할 게 바뀌었다거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뒤바뀌었다거나 먼저 할 일, 뒤에 할 일, 급한 일, 나중에 안 급한 일 이런 것들이 서로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객반 위주 객반위주 여기도 보면 주자가 있고 객자가 있죠. 그러면 앞에 것부터 해야 되니까 손님이 그죠? 손님이 도리어 자 반자가 아까 전에 있었죠. 반자인데 도리어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도리어 주인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부차적인 것, 그 다음 순위에 둬도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럴 때 객반위주. 그래서 적반하장, 주객전도, 객반위주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데 순서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풀이 순서가 그래서 그 성어를 사용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골라서 쓰면 됩니다. 미묘한 그 글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는 성어다. 됐습니까? 함께 익히기 2번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면 독도, 등기부 등본 그러면서 한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가사라고 안 됐고 원래는 예시 문장이었는데 예시 문장에 보면 지금 가사라고 적어놨는데 공연 중간에 매드클라운이 피처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 바다 위 홀로 서마나 쓸쓸해 보여 그러면서 독도를 표현하고 있죠. 독도를 한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쓰고 있나요? 독도 첫 번째 한자 독자의 왼쪽 부분 이렇게 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거는 홀로 독자죠. 홀로 독. 두 번째 한자는 섬, 도. 그래서 독도입니다. 홀로 독자는 외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외롭다, 홀로. 고독, 고아라고 할 때도 씁니다. 자, 그러면 겉뜻, 속뜻 한번 볼까요? 자, 겉뜻을 보면 외로운 섬 하면 되겠죠. 독도, 외롭다. 아니면 홀로 있는 섬. 그래서 위에 가사에는 홀로 있는 섬, 독자를 홀로라고 풀이한 거고 외롭다도 괜찮습니다. 자, 속뜻 한번 봅시다. 속뜻. 사전에 이제 독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경상도 울릉도에 있는 화산섬, 큰 동도와 서도 두 섬 및 부근의 작은 섬. 그러면 가사에 홀로 섬 하나라고 한 거는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다 됐나요? 사진을 몇 장 지금 보려고 합니다. 필기를 다 씁니다. 사진을 몇 장 볼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인데, 자, 여기 있는 섬이 뭡니까?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물조건 동해안에 있다고? 독도가 아니죠. 울릉도가 있고, 독도는 이 정도 사이즈의 지도에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더 크게 확대하면, 자, 확대해 봅시다. 확대한 사진을 봤는데 울릉도가 있고, 자, 독도가 어디 있죠? 독도가 지금 여기 있죠? 독도입니다. 섬이 몇 개죠? 작은 점으로 2개 정도 보이죠? 자, 더 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독도를 위에서 내려다본 사진을 보니까 큰 섬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부속 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 섬이 동도, 동쪽에 있는 섬, 이쪽에 있는 섬이 서도, 동도, 서도. 선생님도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동도, 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섬들이 있으니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매드클라운이 홀로 섬 하나라고 한 게 잘못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홀로 섬 하나가 진짜 섬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이라는 의미로 보면 독도를 풀이한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에서 오늘 살펴볼 성어는 첫 번째 단장, 두 번째 부록입니다. 단장하고 부록 2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교과서 익히기 첫 번째 한자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한자어 획이 되게 많았는데 천천히 한번 적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똑같은 게 4번 나오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가로 획을 그어주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 한자가 단자입니다. 두 번째 한자. 적었나요?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자, 뜻은 끈을 단. 첫 번째 한자는 끈을 단. 두 번째 한자는 창자.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창자 있죠. 창자장. 그래서 뭐 소장, 대장, 치비지장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신장 뭐 이런 거. 창자장자입니다. 자, 겉뜻.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이게 지금 겉뜻이 안 맞네요. 겉뜻을 다시 적겠습니다. 겉뜻을 지금 방금 적은 것은 속뜻이죠. 속뜻은 이게 맞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매우 슬픔, 매우 슬프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자, 속뜻을 다시 적을게요. 속뜻을 적으면 끈을 단자에 창자 장자니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창자를 끊음, 혹은 반대로 풀이 순서를 바꾸면 끊어진 창자라고 할 수 있으면 둘 다 됩니다. 겉뜻은. 속뜻은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얘기고 매우 슬프다는 뜻으로 씁니다. 자, 그러면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에서 한자 성어들의 유래를 재밌게 설명해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짧은 만화가 있습니다. 1분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 하다는 뜻인데요. 진나라 장수 환운이 삼협을 지날 때 한 병사가 장난 삼아서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걸 본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환운이 탄 배를 쫓아 백리길을 따라왔는데요. 배가 강가에 정박하자 배 위로 뛰어 올라왔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지친 어미 원숭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이상히 여겨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창자가 끊어진 거죠? 네, 새끼를 찾기 위해 백리를 따라온 어미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유래에는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중국 삼협이라는 지방에서 삼협은 매우 지형이 험한 곳인데 거기를 그 험한 지형 사이를 큰 강물이 또 이렇게 굽이쳐 흘러간답니다. 그래서 환온이라는 장수가 거기를 지휘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를 재미로 잡아다가 배에 싣고 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백리길을 갔는데 보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슬프게 울면서 그 험한 지형을 따라 계속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배가 어느 곳에 정박을 딱 하니까 나루토에 머무르니까 배로 뛰어 올랐는데 바로 죽어버리더라. 너무 힘든 나머지 지쳐서 죽었나 봅니다. 자,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왜 죽었지 하고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잘려져 있더라. 이게 원래 창자는 연동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게 주름이 잡혀 있죠. 그 주름 마디마디가 다 잘려 있더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슬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죠. 그래서 어미 원숭이가 너무 슬펐기 때문에 아마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창자가 끊어졌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단장 그러면 매우 슬프다라는 뜻으로 한번 더 적어볼까요? 두 번째 칸. 매우 슬프다라는 뜻으로 쓴다는 의미입니다. 자, 단장 끝에 한 번씩만 더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성어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볼게요. 자, 한자 뜻 안일불, 그 다음에 의혹 혹은 미혹, 의혹될 혹, 의혹되다 미혹되다 할 때 혹자입니다. 자, 그러면 겉뜻 한번 볼까요? 겉뜻은 미혹되지 아니함, 미혹되지 아니함. 자, 그러면 속뜻은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나이 40세. 간단하죠. 그냥 40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면 공자가 나이 40살이 되었더니 세상 어떤 일에도 미혹되거나 의혹되지 않더라. 자기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거짓은 걸러낼 수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자, 좀 더 보세요. 자, 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부록이라는 이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15살부터 70세까지, 여기 오타가 있는데 이게 70세입니다. 70세까지를 지칭하는 말을 썼습니다. 공자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책은 노노라는 책이고, 자, 노노라는 책은 공자가 공자의 제자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 대화를 나눴던 것, 언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삶의 지혜나 인생 철학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서 동양 고전 중에 손꼽히는 책이 노노라는 책이죠. 그 예수님도 보면 제자들과 이렇게 그죠? 제자들 가르치면서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교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자들과 다니다가 보이는 현상, 얘들아 저 나무가 지금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왜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냐? 어느 시기에 바람이 가장 센 것이냐? 질문하고 답변하고 소크라테스도 문답법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했는 말 중에 나이에 대해서 했는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도 그 나이를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거 15세는 지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 말입니다. 30세는 이립, 홀로 섰다. 독립할 수 있었다. 이 말이고 40세는 부록이죠. 중간에 지금 40세가 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명을 알았다. 공자가 50세가 됐더니 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는지 하늘이 내게 주신 명을 알겠더라. 이러면서 지천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60세는 이순입니다. 귀가 순하여졌다 이 말인데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통하고 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순리대로 판단할 수 있더라. 마지막에 종심 70세입니다. 고쳐주세요. 꼭 고쳐야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했습니다. 종심 소욕 불유구. 내 마음에 따르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상의 그 수양의 경지에 올랐다는 최고의 경지. 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다 적었습니까? 그러면 나이 순서대로 하면 지학, 이립,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필기를 지우고 마지막으로 나이를 나타내는 다른 한자어들을 한번 볼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거는 교과서의 부록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이 아까 학습지에 적어준 것들이고 중간에 지천명이라고 빨간색 적어 놓은 거는 지금 네이버에는 지천명을 안 하고 지명이라고만 해놨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외에 많이 쓰는 말 여러분이 들어본 말이 뭐냐면 20살 되면 약관의 나이에 어쩌고저쩌고 이래 들어봤죠. 그 다음에 환갑 이런 걸 들어봤으면 환갑 몇 살입니까? 61세. 화갑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본 게 70고희. 고희라는 말은 보통 이제 고희연 그래서 칠순잔치 하는 거를 고희연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8순, 7순 이게 순자는 원래 1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8순 그러면 80, 7순 그러면 70이 될 수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를 더 보면 마지막에는 백수 한번 보세요. 백수는 보면 100 그러면 왠지 100일 것 같죠? 그래서 한자로는 100, 100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백수의 한자를 한번 보세요. 흰 백자를 썼죠? 그러면 100에서 이건 100이니까 100에서 한 획을 뺐죠? 마이너스 1획. 그러니까 100이 아니고 99. 99세를 얘기할 때 백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재밌으라고 만든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들이 엄청 많은데 방금 학습지에 나온 거는 논어에서 나온 말이라서 유명하고 그 외에 약관, 고희, 백수, 환갑 이런 말들로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남은 영상은 자유롭게 보면 되는데 지난 영상에 퀴즈, 오류 이런 걸 찾아서 고치는 게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는 특별한 게 안 보여서 그냥 편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안녕.